그럼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도 상담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으셨을까요? 이게 성인 상담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상담만 해서는 어떤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서 사실 상담자의 소진이 되게 빠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리다 보니까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한 번에 화를 폭발한다거나 그걸 고스란히 또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 예, 그런 점들이 좀 떠올라요. 그런 일들이 있으셨군요. 그럼 지금부터 영양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고민되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OX 퀴즈 하면 선생님 빠밤 이거 한번 해주세요. 네. 자,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급식실에서 편식을 하는 학생이 있어 점심을 먹고 난 후 잠시 영양 상담실에서 학생과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때 보호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앞서 상담 과정에서 이게 잠시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게 상담을 할 때는 학부모님의 동의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O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예, 이 부분은 X입니다. 일단 사실 아동복지법이라든가 교육기본법에 부모가 미성년자인 아이들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 아이들은 비밀 보장이 안 된다라고 조금 불만이 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이제 장 학생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교육 활동이거든요. 교사가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상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꾸준히 그 아이에게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들이 상담 장면 안에 시작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상담의 장면에 되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께 동의를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정식 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부모님께는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상담 진행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직 상담법이 없어서 아이의 상담권보다는 부모의 알 권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진행하실 때 충분히 그 이유를 좀 들어봐 주세요. 무엇 때문에 부모님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그리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풀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어서 상담 진행이 어려운 아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렇군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법적 보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가벼운 이런 상담은 그냥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요. 학생이 만약에 동의를 정말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잘 들어보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OX 퀴즈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식사하는 걸 보고 있는데 한 학생의 손목에 자해 시도의 흔적을 발견했다.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살 시도를 계획하고 있었다. 학생은 이 문제를 부모님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영양 선생님은 부모님께 알려야 할까요? 입니다. 참 고민이 되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세요. 그런데 정답은 O입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사실은 내담자의 비밀 보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해랑 그리고 자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 경고 신호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이가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비밀 보장을 한다는 건 아이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설득하시고
부모님과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비밀 보장의 예외 사항으로는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일단 자해나 자살의 경우를 말하고요. 또 법적으로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사이기 때문에요. 아동학대라든가 그다음에 학교폭력, 성폭력에 관련된 사항들은 신고의 의무가 있어서 비밀보장 원칙에 제외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자살 시도는 영양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의무 연수를 듣고 그렇죠. 되시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 급식실이나 영양 상담실에서 영양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학생이 자살 시도를 뭐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징후가 보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내담자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영양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런 경고 징후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상담 장면에서 아이가 자해를 시도했거나 자살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 안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 분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살 위기 내담자엔 어떤 학생들이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상황적으로 혹시 위기 상황에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이나 글 속에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온다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적인 면에서 반복적으로 자해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자살을 계획하고 있거나 특히 요즘 아이들은 자살 관련된 사이트를 검색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약을 모으는 행동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극심한 상황의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면 그것이 자살 위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를 교사용으로 배포했거든요. 아,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네, 있었군요. 예. 그럼 영양 선생님들이 평소 급식소나 영양 수업으로 교실에 갔을 때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확실히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성인과 다르게 섭식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 장면에서 아이들이 전날 잘 잤는지 그리고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꼭 체크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선생님들이시니까 또 그런 부분은 전문가시니까요. 아이가 음식을 잘 섭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급식실에서 또 혼자 먹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예 급식을 많이 남긴다든지 그리고 요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진 않는지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양 선생님들께서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점심 식사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만 해 그렇죠. 주셔도 예,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시간입니다. 상담의 대가 우리 전미경 선생님을 모신다고 하니 우리 영양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하나씩 살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레포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외부 기관에 있는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학교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평소에 아이들과 레포 형성을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복도에서 만났을 때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어떤 작은 변화가 있을 때 아는 척 해주는 거, 그리고 학교 행사 같은 거에 좀 참여해서 아이들과 좀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평소에 아이들과 레포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담 장면에서 아이와 좀 더 이야기를 잘하고자 래퍼 형성을 원하신다면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조금 알아차리시고 그것을 좀 되돌려 주시면 좋겠어요. 와, 오늘 머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와, 오늘 옷차림 참 이쁘다. 아니면 어제 잠 못 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들, 안부에 관한 것들을 일단 물어봐 주시면 아이가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급식실에서 영양 선생님을 만났을 때 영양 선생님이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은 학생 입장에서도 선생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영상 보시죠. 내담자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질문은 내담자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계속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요.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저도 개인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양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하나하나 보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나 상담이 이루어지면 부족한 부분을 그때 좀 채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자료를 다 확보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아이와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하신 점, 또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서 자료를 확보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아이와 상담하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좀 심리검사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교내에 상담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그런 게 내담자의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우리 영양 선생님들 혼자서는 해결이 힘드실 거기 때문에 학교 내에 계시는 우리 전문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영상 보실까요? 학생과 상담 시간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학생과 상담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너무 바빠요.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바빠요. 네. 상담 교사인 저도 아이는 상담을 원하고 부모님도 상담을 원하는데 상담 시간 확보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상담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동의하셨으니까요. 충분한 상담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방과 후에 매주 수요일 3시부터 4시까지는 상담 시간으로 정해놓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고요. 아마 좀 나이가 어리면 조금 짧은 시간 해도 되겠지만 쉬는 시간, 짧은 시간 10분, 20분은 사실 상담을 진행하기 되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짧은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약속을 잡아서 제대로 된 상담 시간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영상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질문은 단기간에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대답을 알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쩌면 짧은 시간에 상담 효과를 내고 싶은 건 어쩌면 상담자의 욕심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인 제한을 두시기보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만 조금 팁이 있다면 상담 장면에 아이가 조금 더 잘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좀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목표를 너무 거창하고 큰 것보다 지금 실현할 수 있는 작은 거, 구체적인 거, 그것을 잡아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전에 동기부여 말씀을 하셔서 좀 생각이 난 건데요. 이게 우리 내담자 학생들 중에서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학부모님이나 또 혹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권유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정말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담 장면에 딱 오긴 왔는데 끌려서 와서 말 안 하고 침묵하거나 진짜 애들 말로 막 삐대거나 이런 아이들 사실 많이 보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 장면에서 보니까 그 중에 대다수 아이들은 이미 상담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서 상담 장면에 임해 봤는데 그게 썩 좋은 경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셔서 편하게 상담에 임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그런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전에 그런 일 때문에 네가 상담을 거부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면 아이가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져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좀 어려운 아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하나 아이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이가 상담을 다 하고 나서 딱 나가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어른하고 이렇게 1시간을 얘기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하면서 씩 웃으면서 나가는데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어른과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었구나. 사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진지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진실하게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깜짝 질문 영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깜짝 질문 영상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똑똑입니다. 상담 선생님도 분명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상담 선생님께서는 상담을 할 때 누구를 찾아가시는지 상담 선생님의 상담 선생님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영양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로 달리고 있는 우리 똑똑이가 영상을 보내주었는데요. 질문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상담은 누가 해주시나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아우, 역시 우리 똑똑이는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질문 받아볼 뻔도 했었는데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들도 똑같은 교사니까요. 특히 또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소진이 빠르고 저희 또 신규 선생님들 보면 엄청 힘들어 하세요. 저도 경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일단은 스스로가 조금 긴장을 이완하고 좀 편하게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고요. 상담이 없을 때 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좀 편한 자세로 좀 있거나 이렇게 스스로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려운 상담에 있었을 때는 동료 슈퍼바이저에게 묻고 조언을 구합니다. 또 화나는 이야기를 또 실컷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상담에 임해서 좀 심각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교수님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슈퍼바이저의 의견을 들어서 상담을 진행하고 저의 힘든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기도 해요. 그렇군요. 우리 영양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전미경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미경 상담 선생님을 모시고 영양쌤의 상담 스케치북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영양 선생님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늘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상담은 사실 두 사람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에서 실패하시는 경우는 내담자 학생보다 더 앞서서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런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이보다 한 발짝 뒤에서 상담에 임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상담은 사실 성공적으로 끝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요. 어떤 결과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누군가 의논하고 같이 걸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옆에서 단단히 좀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상담. 그 말이 가장 인상 깊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바쁘신데 제가 이게 막 아닙니다. 네. 뭐 억지로 오신 건 아니시죠? 제 발로 왔습니다. 네. 등장하실 때 선생님께서 직접 BGM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이번에 마지막은 제가 이제 BGM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 노래는 권유의 고민 상담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좋은 곡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영양 선생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영양 상담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영양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담을 더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영양 상담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얘기로 시작